내용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계의 발전 및 공고화, 확고한 북한 비핵화 원칙 아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협력 강화 등을 우선 추진 과제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대북 정책 견지 및 추진,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민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 역량 결집을 위해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통일 대북 정책에 관한 다양한 대국민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북한 통일 문제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국민 통일 의식 제고 등을 우선 실천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적응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지역협의회 차원의 세대별 맞춤형 통일교육 사업 체계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통일 활동 활성화를 우선 실천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2분기 주제 설명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정책권의 의견 수렴 주제는 대내외 환경 변화와 통일 대북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대내외 환경 변화. 두 번째, 통일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세 번째, 통일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 첫 번째, 대내외 환경 변화입니다. 먼저 국제질서의 불안정성 증대 관련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과 함께 미국의 자국 중심 거래적 관계를 중시하는 실용적 외교로 인해 동맹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약화될 우려가 중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이 밀착하는 등 권위주의 체제 간 협력이 강화되고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등으로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통일 대북정책 추진이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미국 정상회담 경험이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미국 북한 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주요 현안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북한의 도발 위험성 상존입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통제와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핵무력 중심의 자위적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공세적 군사력을 증강하려고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신형 무기 실험 발사를 빌미로 군사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함께 내부적으로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국가관계 선언, 군사 위협 지속 등에 의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여 타협적인 남북 병동론 혹은 남북관계 현상 유지론 등에 중점을 두는 정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위해 대내외 정책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의 대내외 환경을 일상적인 것이 아닌 중요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비상한 대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일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 통합을 위한 통일 대북 정책의 추동력 강화입니다. 통일 대북 정책 관련 진영화된 국내 대립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통일 대북 정책 방향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 국회, 정부, 시민단체, 중앙정부, 지자체 간의 협력 강화 및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 시민사회,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기반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 강화를 위한 적극적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의 군사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의지와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 미래 세대 육성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자신감 회복이 평화통일의 출발점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청년세대 참여형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교육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을 유도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합니다. 민주평통은 대내의 환경 변화와 대응한 통일, 대북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 추진이 필요합니다. 첫째, 북한의 적대적 국가공개론 등 통일 회의론에 대한 대응하고 통일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통일 활동을 통한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의 통일 역량을 결집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민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지역협의회 차원의 세대별 맞춤형 통일교육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통일 미래 세대를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이해하고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탈북민 멘토링 사업 확대 등 상공적 정착 지원 활동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과 우리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대내의 환경 변화와 통일, 대북 통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기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자, 첫 번째 주제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통일 대북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설문지 조사하고 똑같은 거지. 그 본인 아니 우리 위원님들 설문지 조사 다 하셨어요? 응했어요? 아직 안 하신 분 혹시 다 하셨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 본인 생각을 이렇게 표시하셨죠? 하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토론이 되죠, 그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통일 대북 정책 과제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자문위원님, 국가위원장님이시면서 그 자총 회장님. 네. 네, 이제 뭐 정부가 새 정부가 이제 바뀌어서 이재명 정부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뭐 선거를 치르하다 보니까는 저는 그 먼저 국민 통합을 통한 통일 대북 정책 총력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지하는 그 정당이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지금 어쨌든 국민들 마음은 좀 많이 좀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어떤 선거 때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새 정부에서 또 어떤 그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죠. 그 국민들이 통합이 돼서 우리 한 마음이 돼야 북한 정권을 이길 수 있고 자유민주 체제하에 통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흩어지면은 자유민주 체제가 아닌 잘못하면 사회주의나 동산주의 체제로 통일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꼭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을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 통합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통일되려 하니까 우리 자체, 우리 지금 똑같은 말씀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서로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느냐, 그런 부분이고,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냐는 설명과 그거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젊은 층한테 설명이 우리가 공감하는 안이 나와서 그걸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국론이 우리가 좀 분열이 돼 있다. 제가 봐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의 어떤 안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설명하고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내재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내부적으로 그런 공감대를 바탕을 해서 북한과 문제 설명 자료 있잖아요. 그 제목이 대내외 환경 변화 그리고 대북 정책 추진 방향. 이게 주제 설명 자료 나오는 것이 나는 불합리하다고 보여요. 이런 주제를 선택했나 생각이 들어가는 이유가요. 대내외 환경 변화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대내외 환경 변화가. 북한의 김정일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대내외 환경 변화가 외국까지 파급이 갔다고. 전부 누구 책임이냐고 우리들 책임이에요. 우리 국민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주제 설명 자료를 넣었다는 것이 난 좀 아이러니하고, 두 번째 대북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또 넣었는데 이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 상임위원님 계시는데 불리용어는 아니지만요. 도로라는 게 뭐예요? 헛수고한다는 얘기예요. 헛수고. 도로아미타불. 열심히 노력했지만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지금 열심히 우리가 통일을 향해서 추진해서 나가고 북한이 많이 체제가 붕괴돼가고 우리도 또 피해를 입고 있어요. 북한하고 남한은 똑같이 지금 양쪽이 지금 체제전쟁 상태로 놓여갖고 완전히 다 됐어요. 대북 정책을 또 바꾼다니 지금 또 묻는 거잖아요.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또 묻는 거란 말이에요. 도로아미타불이에요. 도로아미타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대북 정책이 변화가 왔어요. 바꿨어요. 일관성이 없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하면서 거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방 아주 한 가지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요. 우리만 이랬다 저랬다. 우리만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도로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통일은 우리가 쟁취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똑같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북한 체제를 이기지 못하면은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속아요. 계속 속아 살았어 지금까지요. 오늘 그 협의는 좀 더 진지하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게 모든 게 그 공감해야 되는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받습니다. 그거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통일 정책을 또 북한 대북 관계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점이 앞으로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아직 다른 것도 많아서 제가 좀 저는 그 처음에 주장이 나온 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같이 그 대북 통일 정책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정권에 따라서 바뀌니까 또 우리의 그 일관성이 이제 결여되다 보면 그만큼 이제 외교도 그렇고 일관성이 자꾸 없어지면 그만큼 그 협상에서 자꾸 이제 밀리고 또 손해 보는 일이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돈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 계약을 하다 보면 협상에서 뭐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자꾸 불리한 계약이 되는 것처럼 세상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넘어가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첫 번째 질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얘기 같습니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 뭐 국제사회라고 해야 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통일에 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하시는 의견 좀 주십시오. 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외교 정책 또 그게 수반되는 안보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박병훈 우리 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또 언론부에 계시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외교 정책 또 그게 수반되는 안보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박병훈 우리 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또 언론부에 계시니까 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단 남북 대화 협의체를 좀 많이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금 많이 이제 이번에 그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조들도 좀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응하게끔 각 지역 협의체에서도 이런 여론이나 의견들을 많이 좀 제출을 해서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역에서 좀 많이 유도를 하고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의견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거의 뭐 의견은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계셔서 그런데 어쨌든 그 여기 두 번째 토론은 그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 국제사회를 홍기석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에 뭐 아주 좋은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3번을 했는데 통일대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해? 세 번째 거요? 예. 왜냐면 그럼 다시 그 세 번째 거 먼저 다루고 말씀하세요. 네네. 네.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 이유가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런 나라에서 저희가 이제 통일이나 대북의 정책을 힘을 실어주려면 그 나라에서도 저희가 하는 정부의 사업을 좀 더 지원을 해줘야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해관계가 우선 협력이 돼야 이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데 우리가 좀 나름대로 협력하고 지원하고 서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말하자면 그런 그것도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결국은 우리가 부강해져야 되겠네요. 그죠? 경제적으로 그래야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번만 더 듣도록 할게요. 상위원님, 한수영 상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사람을 쓰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하려는가를 짐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국제사회 속에서 특히 대한민국은 이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협력체제가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이 우선하고 또 가까이 있는 한일 간에도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국정원장을 그 전 통일부 장관 했던 이종석 씨를 썼고 또 통일부 장관이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좀 일관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북한을 얘기하면은 이 미국에서 60년대 횡행했던 메카시가 썼던 그 반공 이데올로기 빨갱이 논리를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울고먹으려는 이런 극우 세력들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독이 무한인내를 하면서 동독에게 그 무한정의 어떤 그런 통일 비용을 댔습니다. 그 비용을 댔을 적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을 때 그 세계 부국인 독일도 상당히 내적으로 진통을 가졌지만 후일에 이것은 그 더 맥값 전에 들어가는 통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로 그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평화주의자들이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의 그 호전적인 그런 것을 모른다는 아닙니다만은 이 민족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통일을 하고 또 더군다나 그 간도가 대한민국 그 남북한을 합친 3.3배 우리는 그 반드시 대륙국가로서 복원을 해야 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될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이 빨갱이 논리로서 그것을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진영 논리로서 몰아갔던 것이 남남의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쨌든 이 북한을 통일하는 의지를 가지려면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나 민족 간의 동질성을 반드시 회복했다는 그런 의지로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쓰고 또 통일부 장관의 그래도 남북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한바탕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또
또 국민의힘 쪽의 어떤 그 평론가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적 그 포지션을 너무나도 지금 잘 쓰고 있다는 그런 평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야흐로 그 진보도 훌륭하고 보수도 훌륭한 겁니다. 진보는 미래를 지향적이고 보수는 현재를 어떻게 잘 지켜나가자는 그런 것인데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진보도 보면은 기득권을 뺏으려는 것이고 또 그 보수라고 탐칭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라 참된 보수가 아니라 아주 극우적인 어떤 그런 그 보수로 가서 남남 간의 갈등을 해서 더군다나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가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부가 모쪼록 대화하고 북한을 어떻게든 설득을 국제사회 속에서 고립시키지 말고 설득해서 민족이 함께 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시작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 민주평통 위원들도 제발 부탁하는데 그 하나로 화합해서 그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이나 일본이 결코 우리 한민족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냉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간에 자주 자강의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진보나 보수가 하나가 돼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우리 황수영 상임위원님께서 이 토론에 좀 적절한 이제 반론 겸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이낙순 부회장님 토론 한번 하실까요? 하실래요? 반론 같은 게 있으시면 그 이제 마이크 주세요. 이제 이러면 이제 토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극좌파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극좌파도 있거든요. 네네. 극좌파도 있어요. 예. 극우파도 있다면 극좌파도 있어요. 네네. 저는 이제 극우파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애국 세력, 애국 동지들, 애국 국민들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극우가 있다면 극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전쟁주의거든요.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체제 전쟁주의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목숨을 지금은 빼앗지 않지만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양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총 쏘는 전쟁에서 양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상대방을 적이 나타나는데 안 쏘면 내가 죽는단 말이죠. 체제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용납을 해주면 우리가 당해요. 지금까지 1945년 이후로 해방 이후로 계속 당해왔어요. 우리가 먼저 침략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잖아요. 우리는 계속 당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갱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란 빨갱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주의적 사관으로만 자꾸 이걸 생각을 한다고 통일론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한번 접목을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특수한 사회예요. 그런 사회의 지도자들하고 같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까지 북한 체제가 지금 무너질랑 말랑까지 왔어요. 우리도 이제 체제 전쟁에서 또 지금 고난을 지금 겪고 있고 이렇게 양쪽이 지금 아주 대립 상태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양보를 또 하자 이런 말씀인데 대부분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전전에 얘기한 분도 우리가 좀 양보를 해서 어떻게 대화를 해나가자 이런 얘기인데 아까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얘기를 또 얘기해야 돼요. 잘 나가다가 다시 도로아미타불 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또 이제 도로아미타불이 또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48년 이후 계속 그렇게 되어왔단 말이죠. 저는 그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이 무너지고 우리가 흡수통일을 이제 막말 말해 흡수통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흡수통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아니고 고려연방제를 해갖고 이거를 그냥 어떻게 버무려서 통일을 해본다? 고려연방제 통일은 통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양쪽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통일이 있단 말이야. 통일이 아니지. 그거는 양쪽 체제 인정을 하는 한쪽 체제가 무너져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지 양쪽 다 이기는 전쟁은 없거든요.
한쪽은 무너져야 돼요. 한쪽은 이겨야 돼요. 그래야 통일이 되는 거지. 어떤 통일이 되든 그것이 안 되고 야 그쪽 저 북조선도 남조선도 우리 이제 남조선 자꾸 돼가고 있는데 그 친보가 아니라 그거는 옛날 구세대죠. 북조선인민공화국, 남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이라는 말이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지가 옛날에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북조선. 그 친보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요. 네. 자, 이게 보니까 혹시 한소영 의원님 발언 있으세요? 있어요? 예, 발언 하세요. 제가 그동안에 짧게. 제가 그동안에 네. 참 발언을 안 하고 이렇게 네. 가고 있는데 네. 참 유고무원입니다. 제가 택시를 탔는데 어느 택시 기사님이 그분이 한 80이 가까워.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옛날 얘기 보수 얘기만 하고 있느냐. 지금 무한히 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빨갱이 논리 좋아요. 좋지만 광화문에서 보면 이스라엘계는 왜 들고 다닙니까? 태국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제는 뭔가 좀 하나가 돼야 될 때가 됐어요. 죄송하지만 빨갱이로 말하면 트럼프가 빨갱이죠. 김정은이 최고 먼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를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러시아 이런 중국 이런 나라들이 과연 한국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흡수 통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랜드 연구소라고 해서 1년에 한 300에서 한 500억 받는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보고하기를 북한 정부가 무너졌을 적에 우리들의 여망대로 통일을 시켜줄 것인가?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안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을 3분의 1은 중국을 주고 소련을 주고 이렇게 저희들은 땅 한 평을 안 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에 이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 어떻게든지 김정은이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도라미탑을도 다 인정합니다만은 어떻게든지 물밑 속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대화해서 그것을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북한 세력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석부 회장님. 재발론이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제가 봐서는 다른 분들이 더 얘기할 분이 없어. 네. 그래서 짧게 마지막으로. 네. 여러 사람이 의견을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아주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대립하고 있는 의견을 아주 두 분이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그 네. 상임위원님하고 제가 서로 이제 대립 상태 되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는 안 듣고 싶은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해봐야 네. 협의를 서로 이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자 이제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해서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이게 북한 안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원종군 자문위원님 의견 한번 듣고 토론 종료하던지 뭐 의견 있으시면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설문조사에서 첫 번째는 통일대 국정책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소통 강화 그거고요. 두 번째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 정책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죠. 그걸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통일 대북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했을 때 북한 도발에 이제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안보 협력 강화에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세 번째에서 이제 북한 도발에 이제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이제 안보 협력 강화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한미일 동맹 국권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꾸 이게 바뀌는데 물론 뭐 중국하고도 뭐 좋아야 돼갖고 북한하고도 좋아야 돼갔지만 기본은 만약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한미일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봤지만은 러시아 편에는 북한이 무조건 서는 거고 목숨을 잃고도 그저 러시아 편에 섭니다. 한반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하고 똑같아져요. 한미일이 이제 합치고 저기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합칩니다. 우리 그걸 생각해서라도 전쟁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습니다. 뭐 러시아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다 이제 전쟁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미일 동맹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북한한테 이거 이제 아까 우리 그 의원님한테 저 사무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좌파라 하나요? 진보 이제 대통령들은 이제 그저 대통령 올라앉으면 쭉 하면 평양에 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김정은이 좀 소원이 불러서 담화 좀 하고 그 다음에 답방으로 뭐 평양을 가든 뭐 러시아를 가든 좀 가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제가 그 이제 북한에 있을 때도 보니까요. 북한에서는 이거 무슨 주민들이 인권이고 뭐 이거 그런 거 아니다 생각은 못합니다. 하고 요즘 국제사회에서 계속 북한 뭐 인권 뭐 하는데 인권 뭐 말로 했지 뭐 실제로 한 게 뭐 있습니까? 북한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방에는 아예 국제사회에 무슨 기자관 뭐 이거 분유도 못 들어갑니다. 지방에는 평양에만 닦아요. 평양에만. 이 평양 사람들로만 지금 그 대내외 정책을 하는데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고하게 한미일 동맹은 굳건하게 하되 이거 중국하고 뭐 북한하고도 뭐 좀 좋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도발 쭉 하면 하는데 도발에는 한 10배, 20배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군사적으로 약하면요. 북한에서 우리가 저도 이제 장교 23년 했지만 그저 계속 그 세계교육 받는 게 그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랄까 사랑 내 사랑 뭐 무슨 생에 대한 애착 이게 강해가지고 싸가자 그러면 이거 돈 주니까 그만둡시다 이게 한다는 게요. 이게 계속 설전했으니까 우리 국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것 같으면 남조선 이제 대통령이 온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흰깃발 물고 흰깃발 돈이 필요합니까 쌀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선전하고 나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래가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야 한국 놈들은 완심한 놈들이로구나 뭐 말로는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생애대에 저기 그렇게 강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발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뭐 개성공단도 다 녹아났지 금강산 호텔도 다 찍어졌지 그 다음에 남북 사무소도 다 뭐 고들났지 개성공단도 다 달아났지 그다음 뭐 초롱함 맞았지 뭐 소외대전이요 소외대전 그 다음에 뭐 연평도 다 계속 맞고 그다음 뭘 때렸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뭘 때렸는지. 그래서 이거 좀 답답해요. 뭐 암만 뭐 통일도 그렇죠. 뭐 통일 제 생각인데 이거 말로는 절대로 통일 안 됩니다.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통령하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대통령 한다면 제값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잘못인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통일하느냐 자본주의로 통일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전쟁하야죠 전쟁.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민들이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하자 이런 관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뭘 도발하면 꼼짝도 못하고 있고 계속 이거 뭐 쫓아다니고 이거 내 말 같은데요. 저 광대를 좀 보일 때 보이고 뭐 퍼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정은이 좀 서울로 좀 오락이고 그 무서워서 못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정 다 보장해 준다고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다
대통령도 워낙 해가지고 다 모여서 소위로서 한번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통일과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그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있지만 제가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그냥 열띤 토론에 감사드리고 이재명 정부도 한미일 관계를 등한시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하려고는 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온 바대로 가장 우리가 통일 정책에서 잘못했던 게 북한 핵을 용인했던 거, 그걸 개발하게 했던 거, 그것이 지금 동북아 지역의 세력 균형에 우리가 배제되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아주 최대의 실책이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에 핵이 없었다면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겠습니까? 만날 필요도 없었죠. 사실은 이건 뭐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봐서 사업의 실패였던 가장 실책이 북한의 핵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게 정부가 어느 정부냐 저 정부냐 이거 떠나서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부는 경제를 중국과 풀어나가는 게 우리 경제 이득일 거냐, 또 어느 정부는 또 일본이나 미국하고 좀 더 경제적으로 좀 해서 풀어나갈 거냐고 이런 정책의 우선과 선택의 기로에서 또 이 정부는 이렇고 저 정부는 저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 정책은 선택에 딸려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토론한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느냐, 국민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아마 이런 토론을 하라고 이렇게 이론가들이, 정책가들이 이렇게 자꾸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토론을 통해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견이 이런데 상대방 의견이 저런 의견이 있구나. 저거를 내가 속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건 좀 중화시켜야 되겠다. 또 이럴 때는 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토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통일부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안을 만들어내고 공감하고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 그런 것이 중요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제가 민주평통옥션협의회장 하면서 가장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셔서 너무 무척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분기 정책권의 주제 관련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1기 옥천군협의회 주요 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한다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23년부터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1기를 마무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제가 사업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23년도에 저희가 북한예술단 초청 공연을 23년 9월 7일 날 했습니다. 3분기 정기회의 및 21기 출범식은 23년 9월 15일 명문관 컨벤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명절 선물 전달식은 23년 9월 19일에 했습니다. 21기 전체 회의는 23년 11월 28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4분기 정기회의는 23년 12월 7일날 다목적 회관 대의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입니다. 1분기 정기회의는 24년 2월 6일 다목적 회관 대의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명절 선물 전달식은 24년 2월 6일 관내 식당에서 했습니다. 찾아가는 북한예술단 공연 및 북한 음식 체험은 24년 4월 25일 동의 다목적 회관과 군서 국민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평화통일 그림 그리기 대회 24년 4월 30일 대정 현충원 일원에서
했습니다. 2분기 정기회의는 24년 5월 13일 다목적 회관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평화통일기원음악회는 24년 5월 17일 옥천구 지용제 본무대에서 했습니다. 수해복구 자원봉사는 24년 7월 13일 동해면 일원에서 했습니다. 원조원 통일과 미래의 통일이 함께하는 시네토크는 24년 7월 17일 향수시네마 작은 영화관에서 했습니다. 3분기 정기회의는 24년 9월 3일에 했습니다. 자문위원 평화통일 역량강화 워크숍은 24년 11월 21일에서 22일까지 서울 임시정부 기념관과 서대문 형무소 등을 방문했습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이야기는 24년 11월 27일 옥천중학교 강당에서 했습니다. 4분기 정기회의 및 이탈 주민과의 송년회는 12월 12일 다목적 회관과 옥천 올갱이에서 했습니다. 25년도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의 신년회는 25년 1월 7일 한남천에서 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명절 선물 전달식은 25년 1월 17일 관내식당에서 했습니다. 1분기 정기회의는 25년 3월 5일 다목적 회관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25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은 25년 3월 26일 옥천원 노인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산불피해 복구선물 기부는 25년 4월 17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화통일기원음악회는 25년 5월 15일 옥천구 지용제 본무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옥천군 협의회에서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는 북한 이탈 주민 명절 나눔이 간담회는 이제 추석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청소년과 함께한 평화통일 이야기는 25년 7월 11일 여중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그림 그리기 대회는 25년 요건 앞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자문위원 평화통일 역량강화 워크숍은 25년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백두산을 갈 예정입니다. 평화통일기원 음악회는 요건 추진 완료했고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회장님께서 아닙니다. 잠시만요. 감사 회비 옥천군협의회 협의회비 결산 감사 보고를 박종욱 감사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가사님. 천천히 서두르지 마고 그래봐 1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네, 다음 천천히 하세요. 네, 감사 박정업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 협의회 제21기 하반기 24년 5월 13일부터 25년 6월 8일까지 자치회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410만 5,923원이고 이 중 1,235만 8,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74만 7,613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제21기 상반기 2월금 160만 4,566원이고 자문위원 하반기 회비 1,200만원, 특별회비 산불피해 복구 성금으로다 100만원, 자원봉사센터 봉사지원금 38,500원, 이자 수입 2,857원으로 총 수입은 1,420만 5,923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자문위원 간담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적십자 회비 등 성금, 자문위원 애경사, 자문위원 여비, 단체조끼 구입, 산불피해 복구 성금, 자문위원 명절 떡국떡 구입, 자체 사업인 찾아가는 북한 예술단 공연 및 북한 음식 체험 사업비 등 총 1,235만 8,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74만 7,613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결산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 협의회 하반기 자치회비 수입과 지출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하였기에
감사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합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네.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사님, 제가 제 순서죠 이제. 예. 제가 짧게 여러분들과 몇 가지 상의하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고 단체 조끼 만들어놨죠. 한 번도 못 입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육대 한번 입어보시죠. 색깔도 많이 신경 써서 실장님. 네, 한마음 체육대 때.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보니까 단체 조끼가 구입됐으니까 우리 다 모일 때는 한 번씩 입었으면 좋겠고요. 내일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이야기, 여러분들 옥천중학교 7월 11일, 예. 7월 11일이구나, 7월. 그럼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 예, 다음 달 이게 이제 옥천중학교에 작년에 했던 거.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중에사죠, 이번에. 예,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작년에는 남자 중학생들 생각을 들어봤고, 이번에는 여자 중학생들 생각이 어떤가 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좋은 통일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이게 이제 북한 이탈 주민하고 우리 자문위원들하고 체육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예, 예산이 이게 또 우리 시장이 따왔죠? 예, 복비로 따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요거를 이탈 주민의 날에 7월 14일이 북한 이탈 주민 이후에 북한 이탈 주민 날.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7월 14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하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4일이 월요일이라서 13일인 일요일날 이탈 주민들께서 직장을 많이 다니셔서 일요일날 했으면 하셔서 14일 전날인 13일날 일요일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13일날 하고요. 장소 뭐 이런 거는 이 집행부에 이임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7월 13일날 한마음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고요. 보고도 마치고 기타 다른 건의할 사항이나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네. 항상 회의하면요 기타 토의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없어요. 근데. 자, 그래서 없고요. 여러분들 7월 3일날 우리 백두산 가죠. 백두산은 또 왜 가는가 하얼빈하고 설명 안 드려도 아실 테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꼭 가셔야 되는데 신청이 안 됐다, 그런 분들 있으면 바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행사한테 사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상으로 아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하는 거예요. 말씀. 네, 저희 토론하실 의견이나 건의할 사항이 없으시면은 회장님께서 폐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를 수고해 주신 자문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자,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옥천군 협의회 2025년 2분기 정기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분기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에서 전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